게임을 위한 방송. 게임 들어간 건 다 말하는 방송. 대한민국 모든 게이머를 위한 방송. 우리는 빼레봉이에요. 안녕하세요, 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인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몽크레입니다. 저희 또 한 주 만에 모였는데 네.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더 무서운데 이것도 왜요? 바로 방송 주제로 붙어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나가죠. 방송에 나가죠. 왜요? 전 중고를 다 팔았습니다, 이제. 그건 한참 전에 있던 얘기 아닌가요? 너무 과거 얘기인데. 최근에 또 한 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임을 다 끝냈습니다. 최근에 또 한 개 파셨다고요? 모든 게임을 끝냈다 그러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 모든 게임을 다 팔고 이분이 이제 보드게임계를 곧 떠나시는구나. 잘 가요, 내 소중한. 아니, 사실은 근데, 이제 최근에 팔았고, 이제 그건 좀 이상해. 중요하다기보다, 네. 저는 다크소울을 계속 지금 디버깅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다크소울 제가 네. 1, 2부로 꾸미고 싶어요. 1, 2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뭐, 가능합니다. 1, 2부 저희가 지금 맛을 보긴 네. 봤잖아요. 네, 맛을 보긴 봤죠. 봤기 때문에 디버깅을 하는 와중에 저희가 맛을 봤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짧은 그 이야기를 일부러 꾸미고 이제 네. 최종 보스를 한번 다 이제 섭렵을 하고 나서 모든 컨텐츠를 섭렵을 하고 난 뒤에 2부를 꾸려보고 싶은데 그렇죠.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많죠. 제가 지금 맛만 봤는데도 할 말이 많아요. 모든 걸 다 해보고 1, 2부로 나눌 거면 저희는 12월에 뵙겠습니다. 아니에요. 1부를 먼저 해서 네. 아직 맛을 안 본 다음에 그리고 네. 그 차후는 이제 그 뒤에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평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거의 뭐 중간 보스 정도만 잡는 걸로 일부 해도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충분히 그죠. 나오고도 저희가 그래서 중보스 정도는 맛을 봤잖아요. 네. 맛을 보긴 봤죠. 아무튼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다크소울 주제냐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크소울 아니에요. 아니고요. 뭐 그냥 근황 얘기하다가. 저는 뭐 그렇게 디버깅으로 일주일을 보냈고요. 네, 몽크루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레인트리님 따라서 열심히 게임 팔다가 전 다시 돌아섰습니다. 다시 구매의 길로 들어섰나요? 네, 좀 갑자기 구매 좀 했죠. 막 사들이기 시작하는데. 막 사는 것까지는 뭐 주목할 만한 게임이 좀 있나요? 제가 예전부터 구하고 싶었던 게임 중에 하나는 데몬워커.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어떤 류 게임이에요? 그 장르는 일꾼 놓기고요. 그래요? 네, 제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워커잖아요. 네. 그 데몬을 이제 일꾼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렇구나. 게임이에요. 네. 저도 아직 확실히 룰부를 안 봐서 네. 그 게임 제가 사고 싶었던 게임이었는데 구했고 그 다음에 구한 게임이 에스노스? 에스노스. 에스노스는 저희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다음번 네. 화에 네. 올라갈 예정이에요. 네. 에스노스 그때 사실은 그 콘에 가서 보드게임 콘. 네, 콘에서 봤었죠. 네, 콘에 가서 해보고 싶었어요. 맞아. 레인트리님도 저랑 그때 같이 못했잖아요. 가셔가지고 그 해보고 밀려갖고. 싶었는데 그때 아무래도 이제 사람도 많이 밀려있고 그거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낄 수가 없었어요.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또 하루 종일 죽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럼요. 못했는데 몽크루님이 궁금해 네. 하다가 구하셨죠. 그쵸. 그냥 구했습니다. 네, 그 솔직히. 덕분에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덕분에 정말 좋은 경험했습니다. 저도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어요. 근데 요 얘기는 다음 편에 네, 하시는 다음 걸로. 편에, 네. 더 이상 얘기하면은 스포가 돼서. 저희가 여기까지만. 참 게임 얘기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좋네요. 네. 대리님, 당분간. 엄청 많죠. 대리님은 이번 주에 뭐 저 모임 활동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모임에 좀 신경을 쓰느라. 네. 그렇죠. 제가 모임을 꾸리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모임 꾸리면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쵸. 네. 더더군다나 사실 제가 꾸리고 이제 저희가 꾸리고 있는 모임은 대규모 모임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소규모로 단란하게 이렇게 꾸리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더 그런가? 그쵸. 그냥 오다 가다 음. 누가 오든 누가 가든 잘 모르고 아예 오고 간 사람이 많으면 신경이 덜 쓸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제가 한 분 한 분 단란한 걸 유지를 하고 싶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신경을 쓰다 보니 그래서 그런가 네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꾸리다 보면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지트 가지고 계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 아지트는 엄밀히 얘기하면 또 보드게임 카페하고는 다르게 사유화된 네,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막 오픈하신 거고 오픈하고 사람들 막, 모으시고 예, 오고 가고 제가 알기로 아지트는 또 운영 문제상 폐쇄적으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기는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그쵸. 오픈을 해서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하시는 편이죠. 만드시는데 와, 전 진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 역량 부족이에요. 저도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좀 힘든 근데 것 제가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돈이 많아서 모임 아지트는 말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내 개인 아지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고 내 나만의 곳간, 나만의 곳간 막 이렇게. 그래서 돈이 있어도 저는 성격상 저는 운영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참가는 좀 해도. 근데 운영이 힘든 게 뭐냐면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거기에 그러니까 운영진으로서 상주를 해야 돼요. 그쵸. 그래요.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그게 힘든 왜냐면 거예요. 저도 개인적인 일정이 있고 일이 있고 이런데 그 모임의 운영진이 되다 보면 그만큼 책임이 따르다 보니까 거기 이제 좀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어려운 면이 있죠. 아무튼 오늘 저희 얘기할 게임은 앞에 있는 것들하고 다 소용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이번에 연결이 안 됐네요. 네, 베리님의 연결 참 좋았는데. 근데 저는 이번에 얘기할 게임도 지금 앞에 근황 토크한 것처럼 아무 상관없는 게임처럼 사실 그 뭐라 그러지? 겉보기와는 전혀 그쵸. 속이 다른 게임 같아요. 네네. 그래요. 그리고 뭔가 테마가 있지만 그 테마하고도 전혀 연관도 관계가 없고 그러네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뤄볼 게임은 유명합니다. 한글판으로 있고요. 정식 한글판으로 한때 네. 좀 핫하게 국내를 달구었던 게임 사이드입니다. 네. 제가 말은 사이드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영문 표기법으로 이제 외래어 표기를 할 때 발음상으로나 표기법으로나 사이드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퍼블리셔 측에서 검색 노출도를 위해서 사이드가 너무 중복되는 게 많다. 많긴 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사이스라고 표현을 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 올라갈 때 제목은 사이스로 올라가는데 사실상 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입에 익은 거를 얘기하게 되어서 사이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방송 내에서는 사이드라고 부를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많이 양해 저는 부탁드립니다. 사이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 이노펀딩 안 왔으면 당연히 저는 사이스로 샀겠죠. 근데 저는 사이드로 샀기 때문에 아마 그 입에 이전에 자주 워낙 붙어서. 유명했었던 게임이고 네. 국내에 이미 보드게임 유저들 층에서 사이드라고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 측도 있고 저 역시 그리고 영문 외래어 표기법 역시 사이드가 맞고 이래서 그게 더 와닿기는 해요. 사이스는 아무래도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좀 표기법도 이상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아무튼 근데 표기는 그렇게 올라갈 땐 표기는 그렇게 할 거예요. 아무래도 국내 이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서 퍼블리셔에서 나온 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표기는 그래요? 그렇게 될 건데 저희는 편의상 저희끼리 사이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동안 쉬었죠. 네. 한동안 까먹고 있었죠. 사실을 얘기하자면 까먹은 건 아니고 저는 조금 귀찮았어요. 저희 까먹고 있었는데. 저는 저는 안 까먹었어요. 전 알고 있었는데 넘어갔어요. 저는 오히려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거 언제까지 막 이렇게. 저만 까먹고 있었네요. 레인트리님은 굳이 이거를 안 해도 된다? 아니죠. 해야죠.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네, 그래서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정보 코너 돌아왔습니다. 저희 게임을 항상 들어가기 전에 정보를 살짝 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저희 이벤트를 열었었잖아요. 네, 열었죠. 영세한 이벤트. 저희끼리만의 네. 이벤트. 네. 열었는데,
진짜 이메일 안 올까봐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위가 쑤셔요. 막. 뭘 걱정을 해요. 그냥 그냥 와서 오면 오는 그냥 거고. 아니 와서 그냥 뭐 추천 뭐 프로그램 아이고. 돌려서 그냥 돌리면 되죠. 네. 그래서 2명. 다행히 왔는데 정말 이거는 신의 한 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요? 두 분 뽑아드린다 그랬는데 2분이 왔어. 진짜 저는 이거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2분 당첨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냥 뭐 따로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내가 보냈다. 그럼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고 자, 한 분은 YGJ 땡땡땡님 네. 보내드렸고요. 요거 참고로 이메일 그 주소 저희가 앞에 따서 알려드린 거라 아마 본인 이메일 주소다 그러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ZAN 땡땡땡님. 네, 2분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의 영세한 이벤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친다 그러면 안 되죠.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에 또 열 거라고요. 예. 다음에 좋은 거예요. 다음에 좋은 거. 다음번에는 제가 컴포넌트 이벤트 열고 싶어요. 저는 저희 안에서 얘기했지만 뭐 프로모? 아, 프로모. 그게 프로모가? 아니요, 프로모는 근데 네. 시기가 한참 늦어요. 그때 갔다 와서 하면 되죠. 네, 네. 그거는 이제 그냥 아무래도 저희끼리 그냥 하는 얘기지만 그래요. 저희가 아마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몽크르님이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배를 몽해서 몽이 빠지지 않는 이상 그 프로모는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네. 프로모 관련 그것도 있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어요. 컴포넌트는 뭐 얘기하시죠. 아니에요. 이거 다음에 해요? 어쨌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또 한다고 하면 되죠. 네, 저희 이벤트는 계속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이벤트는 계속 할 겁니다. 종종 할 거예요. 많이 보내세요. 지금 이렇게 경쟁률 없잖아요. 보내면. 경쟁에서 지금이죠. 100% 당첨, 어. 진짜. 다음번에는 심지어 뭐 프로모, 컴포넌트 이런 것도 기다리고 음. 있으니까 제 컴포넌트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막 쓸 수 있는 컴포넌트예요. 보기 좋은 떡 이런 거 아니고 막 써도 되는 컴포넌트. 막상 좋던데 퀄리티. 그쵸. 제가 예전에 아니요, 이제 퀄리티 좋진 않아요. 로빈슨을 저한테 주셨었는데 베리님이.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거 이전에. 네,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꽤 괜찮아요. 그냥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네모나게 돼 있는 거. 네모 큐브? 네, 큐브죠. 갑자기 그 큐브란 단어 생각이 안 났어. 큐브란 생각이 안 났어요. 순간 로빈슨 하실 때 큐브 쓸 거면 그 만드신 게 훨씬 낫죠. 그쵸. 네. 큐브 이거. 안 그래도 제가 힘들어요. 오늘 로빈슨 접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같이 하시던 분이 보고 감탄하시더라고요. 아. 이걸 다 만들었어? 막 이러면서. 그럴만하죠. 네. 감탄하면 됐죠. 네, 방송 아무튼 들으신 분들 로빈슨 없는데 막 이렇게 기대하다가 로빈슨 못 그리고 안 구하시고. 그래도 로빈슨이 제가 구하기 쉬운 게임이면 좀 되게 편하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요즘 구하기 어려운 게임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절판 나서. 절판 나서. 근데 좀 우선은 절판이죠. 우선. 제가 어쨌거나 로빈슨을 한창 사서 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흔한 게임 중에 하나였기 흔했죠. 때문에 흔했었던 게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네네. 그때 당시 만들었던 컴포넌트들인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공용 컴포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 이런 거라서. 네. 아무튼 네. 저희 오늘 이제 본 방송 들어가죠. 네. 너무 많은 거 많이 저기에는 허비를 했어. 본방은 로빈슨이 아니고요. 아까 분명 얘기했죠.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로빈슨 아니에요. 사이드. 표기는 사이즈. 네. 간단하게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략 게임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죠? 네, 네, 전략이죠. 이 게임은. 전략이죠. 네, 전략 게임인데 제이미 스택마이어라는 작가분이 만드셨는데 뭐 퍼블리셔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게요. 작가분만 언급을 살짝 하자면 이분이 비티컬처 일단은 비티컬처 이것도 국내에 정식발을 했죠. 투스카니 확장 개념이죠. 네. 비티컬처에. 네, 비티컬처 약간 투스카니 확장 느낌이죠. 아무튼 그러고 나머지 하나 좀 아실만한 거는 국내에 한글판이 나온다고 이미 정식 소식이 뜬 게임 중에 하나가 차터스톤이라고 네. 있어요. 근데 차터스톤은 지금 가장 최신작 중에 하나라서 정보가 많이 없는데 없죠. 어쨌거나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또 ALG 측에서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 가까부는 그러시고요. 요게 분류상으로 이제 내부에 뭐가 섞여 있냐? 경제, 농업, 농장, 영토 건설, 그리고 전쟁. 그렇죠. 다 있긴 네. 있네요. 진행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영향력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간단하게 또 그 인원수 알아봐야죠. 최소 2인에서 5인 게임이에요. 네, 본판 기준. 본판 기준이에요. 근데
일단은 본판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115분 걸리고요. 네. 115분이면 지금 거의 2시간이죠? 네. 제가 봤을 때 2시간이죠. 맞는 것 같아요. 네. 2시간. 한 3인? 인원 따라 다르긴 한데, 2시간? 저는 4인, 4인도 2시간 4인 되지 않나요? 정도. 4인이면 빨리빨리 하면 2시간? 네. 네. 5인 넘어가면 2시간 더 걸리고. 그리고 확실히 14세 이상인데, 저는 이것도 동의합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14세, 우리나라 14세, 그러니까 12세, 14세는 거의 그냥 성인들의 보드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룰들이 조금 복잡해서.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확장까지도 다뤄볼 건데요. 확장은 지금 종족 확장이죠. 네, 종족 확장이고 확장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글판으로 나와 있고 네. 그거는 보니까 또 정보가 1인에서 7인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 본판이 2인에서 5인인데 본판도 1인이 될 거예요. 네, 오토마가 있기 오토마가 때문에. 있어요. 근데 오토마가 그거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토마가 원래 기본 적재인가요? 근데 네. 이제 맞아요,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으로 확장이 들어가면 또 이제 확장 관련 이제 그 캐릭터들이 또 들어가니까 그거에 관련 오토마가 또 따로 있어서 아마 거기에도 1인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7인이라는데 네. 7인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생각만 해도 저도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어요. 전 어떤 너무 느낌? 싫은데요. 저는 6인까지는 해봤기 때문에 한번 진짜요? 네, 저는 6인을 해봤죠. 6인 박 터지겠어. 6인은 뭐 그냥 뭐 답이 없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게임이냐 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이 게임이 뭐 다른 명성치보다 그게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리얼리스틱 자원. 그쵸. 이거 리얼리스틱 자원이 정말 많이 최고였죠. 언급됐죠. 네, 리얼리스틱 자원인데 정말 리얼리스틱하죠. 실제로 사실 저는 리얼리스틱 자원 많이 봤어요. 일단 몽크르님은 한글판으로 다 네, 지금 가지고 있어요. 콜렉터스로 가지고 계셔서 몽크르님이 그 이노 펀딩할 때 펀딩을 풀로 다 펀딩으로 하셨기 구하신 때문에 분이시고 저는 이건 할 말이 많죠. 그 리얼리스틱 자원을 레인트리님이 킥스판을 가지고 오셨을 때 딱 보고 그렇죠. 할걸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막 이랬다가 많이 그랬죠. 이노 나오면서 저는 이건 무조건 이거지. 무조건 네. 네. 그런 기분이죠. 그렇죠. 선구자는 레인트리님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럼요. 이렇게 다 선구자분들이 다 이렇게 이 모든 나비의 날개짓은 나비의 날개. 나비 효과. 나비 효과네요. 다 이렇게 저만이 아닌 다른 선구자분들이 자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점. 맞아요. 좀 저도 레인트리님이 초반에 가져오셨을 때 영문판으로 되어 있을 때 아직 거의 얼리 어답터로 진짜 거의 풀리고 제가 볼 땐 며칠 있다가 갖고 왔었죠. 네. 그때 모임에. 네. 근데 에러풀이 좀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저는 굉장히 재미있었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에 대한 제가 봤을 때 제가 봤던 사이드의 첫인상은 메카닉물이었거든요. 그래, 그쵸. 맞아요. 메카닉 무리였고 저는 워게임인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 일러스트만 보면 여기는 농사 짓고 있는데 저기는 메카닉 지나가는 그렇죠. 일러스트잖아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캐릭터도 이렇게 피규어 주면은 하여튼 종족 영웅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네, 종족 장들이 걔들은 맨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셋으로 전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총을 들고 있든가, 하여튼 동물을 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네, 전투 맞아요. 준비를 하고 있던가, 그러니까 막 동물한테도 막 중장비 갑옷 같은 거 입혀가지고 막.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그 메카닉과 메카닉 또는 메카닉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로 워게임. 근데 100% 룰북 읽으면 뭐 워게임이라는 느낌은 안 되겠는데 저도 이거 킥스 처음 배웠을 때 세 번째 게임이 아마 사이드였던 걸로 얼추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제 룰북 볼 겨를도 없었죠. 그때는 룰북을 읽지도 못할 때였어요. 보드게임 초창기에 했던 거라. 그래서 그냥 했어요, 이거는. 왜냐면 보상이나 그러니까 보상들이 너무 좋아서 이건 그냥 하자. 네. 주는 게 너무 많아서 했던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얻어 걸린 느낌이 있었죠. 네,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저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받기 전에 이제 슬슬 올 때 돼서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명문 룰북 이렇게 좀 돼서 이제 룰북 읽고 하다 보니까 다행히 게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괜찮다. 그냥 그때는 일꾼 놓기죠. 그냥 일꾼 놓기인데 그냥 헥사로 된 판이 있는 일꾼 놓기구나. 그래서 뭐 일꾼 놓기도 사실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잘 산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도 두 번째 반전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편견이라면 편견인데 박스 크기 대비 볼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비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박스 겉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저는 볼륨도
게임 볼륨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혹은 게임이 굉장히 어렵거나 뭐 컨텐츠가 많거나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 타임이 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편견인 거죠. 어려울 것이다. 되게 그렇죠. 네. 뭐. 사이드는 두 번째 반전. 안 어려웠어요. 네, 안 어려워요. 정말 쉽죠. 안 어려워요. 정말 쉬웠고 와 이거는 그 겉으로 보기에 묵직함과 중후함 대비 초보자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초보자라 그래서 완전 입문자들 말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전략 게임을 좀 해볼까 슬슬 시동을 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죠. 빌리지에서 업그레이드 되고. 맞아요. 그렇죠. 저희 얘기한 거 써먹어야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 난이도. 그래서 그렇죠. 저는 사실 이걸 굳이 또 비교를 하자면 맨날 좀 끌고 와서 미안하긴 한데 오를레앙? 그래. 베리는님은 오를레앙, 저는 빌리지 이렇게 하죠. 아니죠. 베리님은 오를레앙, 레인트님은 필드 오브 그린. 아니 그 게임은 아니라고.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극딜 안 했어요. 그 게임 아니라고. 왜 자꾸 그걸 꺼내요. 그리고 저는 뭐 에휴, 여기는 뭐 너무 많아서. 언젠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전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전 약점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몽클님도. 아무튼. 예. 그래서 그게 진짜 두 번째 반전?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워게임, 그러니까 메카닉물 플러스 워게임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네. 물론 그런 전쟁의 요소는 있지만 그거는 사실상 다른 게임들에도 충분히 있는 인터액션 정도의 요소라서 굉장히 미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굉장히 묵직한 박스와 볼륨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다. 굉장히 쉬웠다. 게임은 많이 쉬웠다. 그게 두 번째 반전이었어요. 두 분은 뭐 이 게임에 대해서 또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우선 저는 이런 게 있죠. 좀 얘기하면 미니어처류라고 하면 또 할 수 있죠, 이 게임이. 네. 굳이 하자면. 근데 전 솔직히 미니어처류인 줄 알았는데 최근 이제 생각해보면 미니어처 게임은 아니라고 확실히 생각해요. 전혀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닌 게. 세 번째 반전이네요, 이제 그거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보면 미니어처 게임, 그냥 미니어처 게임이라면 벌써 머릿속에 딱 그려지잖아요. 미니어처 외에는 그닥 없는 구성품에 항상 주사위가 옆에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보드판 밋밋한 그냥 보드판에 미니어처 좀 멋있는 거 몇 개 올려가 있고, 아이템 파밍을 하고, 그렇죠. 항상 옆에 주사위가 있고, 맞아요. 되게 그냥 뭐 가서 굴리고 뭐 하고, 이게 약간 요런 약간 편견이 있잖아요. 약간 미니어처류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 게임을 보면서 이거 미니어처 게임인가 하고 했던데 확실히 아니라는 걸 느꼈고, 미니어처는 정말 거들 그렇죠. 뿐. 그리고 약간 가능성을 본 게 전략 게임을 컴포넌트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좋게 만들면 이런 식의 게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태생은 미국 게임이긴 하지만 유로 전략 게임을 이렇게 사이드처럼 뭐 컴포넌트 구성품부터 이런 자원이나 이런 거를 타일로 만들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리얼리스틱 자원으로 하고 유닛들도 그냥 일반 일꾼은 그냥 나무 목재 큐브나 이런 게 할 게 아니고 뭐 원형 타일이 아니고 정말 메카닉처럼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형적인 전략 게임을 미니어처처럼 잘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재밌게도 전략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사이드라는 게임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게임도 뭐 방금 빌리지 나왔는데 빌리지도 정말로 사람들 다 일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뭐 배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미니어처 만들고, 그럼 좀 보기가 풍성하겠죠. 그렇죠. 비싸긴 비싸겠죠. 박스도 그러면 이제 사이드도 솔직히 이거 박스 크기 큰데요. 그 미니어처 들어가는 박스만 없애면요. 그거 약간 오버하면 반 정도로 박스 줄일 수도 있거든요. 부피를. 리얼리스틱 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유로 게임 이런 전략 게임도 박스가 커지고 컴포를 좋게 만들면 사이트처럼 되게 멋있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어요. 몽코르님은 사실 그 게임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고 사셨잖아요. 네. 그렇죠. 하시고 나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네, 전 만족하는 편이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원래 제가 게임의 오거나이저를 사는 적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네. 아직 안 샀지만. 오거나이저 안 사시는 편이죠. 네, 안 사는 편인데, 이 게임을 오거나이저를 살까? 했던 게임 중에 하나예요, 얘는. 아, 그래요? 네. 사이드가 오거나이저가 필요한 면이 있나요? 왜냐면 걔가 개인 보드판도 이미 다 그게 왜냐면요. 게임이 끝나고 정리를 하잖아요. 뭐 하나 핀트가 안 맞으면 안 닫혀요. 박스가 팍 올라가 버려요. 그거는 사실 박스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거나이저 끼면
다 이게 딱 들어가죠. 딱딱 들어가죠. 아, 이렇게 단이랑 층, 네, 뭐, 다 이렇게 맞고. 예쁘게 해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거나이저를 안 쓰면 사람들이 카드 정리하실 때 그 지퍼백에 이렇게 다 넣잖아요. 네. 왜냐면 게임이 딸려오니까 그것마저도 이렇게 꽂는 곳이 있어요. 아, 풀테기 끼고도 거기 꽂으면 딱 들어는 가요. 그래서 네. 정리하기는 좋아요. 제가 문득 지금 이 말씀을 듣다가 생각이 난 것 중에 하나가 게임은 다 재밌겠어요. 네. 끝났는데 정리를 하는데 퍼즐하고 있는 게임이 몇 개 있었거든요. 많죠. 그 근데 정말 그 중에 심했던 게임이 하나가 머릿속에 지금 기억이 날락말락 하는데 안 나는데 그거 진짜 게임 정리하는데 위치 찾느라고 한 10분 허비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이드는 그거에 비하면 약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무조건 이 구성품은 여기 들어가야 되고 무조건 이 구성품은 이 방향으로 여기 들어가야 되고 했던 게임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 기억이 안 나요. 저 그런 게임 하나 알아요. 어느 거요? 그 말씀해보세요. 베리님은 해보셔서 아는데 네임스님은 안 해보실 네. 게임이에요. 헥서스라고 아, 교구예요. 맞아요. 헥서스! 맞아! 아, 지금 헥서스 맞아. 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안 해봤어요. 헥서스가 맞아! 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네, 했는데. 네. 아이들 하는 그 게임인데 이거는 정말 이 판이 거기에 그대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헥서스 이제 짧게 네, 말씀드리자면 네, 그게 테트리스 같은 게임이에요. 근데 소마 큐브를 정육각형의 블럭들로 그 정육각형의 블럭이 한 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기억 니은 자로 뭐 위로 3칸, 옆으로 2칸 이렇게 니은 자로 돼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정육각형인 거야. 그게 그렇죠. 블럭 큐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인당 주어진 게 있어요. 아니죠. 인당 주어지진 않아요. 인당 주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깔고 가운데 까나? 주사위를 굴려서 이동하다가 나오면 내가 가져와서 쌓고 그런 거죠. 나도 블럭 쌓기예요. 네? 기본적으로는 블럭 쌓기인데 이게 정리를 할 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블럭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 자기 말이 자리가 있죠. 자기 자리가 있어요. 방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긋나는 순간 블럭이 뭐가 하나 안 맞아요. 그래서 위로 튀어나와가지고 얘가 안 들어가서 뚜껑을 못 닫는 거예요. 그 사이드도 아마 확장이 이제 하나 나왔잖아요. 네. 지금 이제 비공정 해갖고 아마 또 나오는데 네, 그러면서 나오죠. 제가 알기론 아마 그게 다 들어갈 수 있는 박스가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사이드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 들어가는 박스요? 네. 그런 게 아마 또 나오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사실 사이드는 뭐 정리하려면 충분히 할 수는 있겠구나. 뭐 할 싶은 애 중에 수는 하나인데.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니어처 그 기본으로 주어지는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네. 그걸 버렸어요. 버리고 다이소에다가 다 넣고 하니까 음. 약간 공간의 여유가 좀 생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걸로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도 결론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에 맞춰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럼 정말 거의 딱 맞아요. 풀텍이라도 끼면은 그만큼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정말 잘 맞춰야 되죠.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와 제가 어떻게 머릿속으로 생각한 건데 몽크라님이 딱 말씀해 주셨어요. 어렴풋이 제가 그게 교구다 보니까 한 번 정도밖에 안 접해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게임 방식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정리는 정말 힘들었다는 게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사진 찍어놨어요. 대박. 돌리고 그거 보고 이렇게 넣으면 되지. 자, 대박. 와. 그렇게 했죠. 그게 진짜 제가 본 게임들 중에 정리가 제일 힘들었던 게임 1순위. 되게 괜찮죠. 사이드 결론은 뭐 정리. 그렇죠.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가 확실히 좀만 이렇게 좀 대충 막 놔도 벌써 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었죠. 그래서 뭐 게임, 뭐 사이드, 뭐 분명히 안 해보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개인판이 있고 그 개인판에 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쪽 4개, 아래쪽 4개에서 총합 8개가 있는데 하나의 액션을 하면 위에 거 액션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밑에 것도 하고 그래서 한 번에 최대 2개까지 액션을 할 수 있어서 뭐 정말 2개씩 하면 4번 이렇게 4종류로 되어 있고 뭐 간단하게 자기가 했던 거 다음 턴에 똑같은 거 못하고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룰인데 그 위에 쪽 액션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다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뭐 이동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생산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밑에는 이제 업그레이드 뭐 이렇게 뭐 또 뭐 모병이라 그래서 뭐 모집이라 그래서 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다 설명드리면 솔직히 시간상 좀 걸리니까 그냥 여러 가지 액션이 있는데 뭐 한 번에 최대 2개까지 이렇게 뭔가 자원이랑 콤비네이션이 잘 맞으면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고
뭐 대략 뭐 그런 게임입니다. 이거는 룰 설명을 하면 솔직히 너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그리고 룰은 이게 네. 게임을 막상 눈앞에서 보면서 하지 않는 이상 말로 설명을 드려봐야 얘는 좀 난해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이 아이콘화가 되어 있고 네. 텍스트 요소가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이 아이콘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점이라면 그 액션하는 거 자기 개인 보드판 위에 액션하는 게 공통적이라면 공통적인데 저는 이게 뭐 액션이 그냥 4개의 칸이에요. 그죠? 네. 칸은 4개인데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물론 있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4개의 칸만 주어지는데 위에 것만 하냐 위아래 걸 둘 다 하냐 아래 것만 하냐 그 한 칸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총 액션으로 따지면 사실 8개 정도? 라고 8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게임을 하기 위한 요소의 전부예요. 네. 그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게임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액션으로 뭘 하냐. 이제 보드판이 있어요. 이제 헥사로 된 이제 보드판이 있는데, 거기서 뭐 마냥 전쟁만 하냐. 이 게임은 제가 볼 때 전쟁은 한 10에서 한 2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정도. 전쟁은 되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전쟁을 안 하고도 충분히 게임에서 재밌게 요소를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액션으로 뭘 하냐면요. 뭐 이동해서 그 각 지역에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원들을 생산을 해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아까 베인이 말씀하신 대로 메카닉 유닛도 뽑을 수 있고, 뭐, 그 외에 뭐 모집도 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또, 뭐 지원, 자원, 그러니까 땅 점령도 합니다. 지역 점령도 하고, 건물도 짓고요. 그렇죠. 건물도 짓고, 이게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다 나중에 게임이 끝날 때, 이 게임은 승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네, 반전 4번째. 그렇죠. 이게 되게 승점 게임 같아 보여요. 네. 네. 진짜로 처음에는 승점인 네.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라 결국은 자본이다. 네. 돈이, 자본주의 사회. 네. 결국에는 이제 네, 돈으로 다 게임이 이제 끝나면 돈으로 바꿔주죠. 그렇죠. 지역, 내가 점령한 지역당 몇 점, 뭐 내가 뭐 달성한 별, 이제 별은 뭐 추가로 이따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별당 또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자원 뭐 2개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게임 좀 특이했죠. 그래서 결론은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네. 남의 점수가 잘 안 보여요. 돈으로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도 내가 맞아요. 돈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돈을 사용하는 요소가 있고 계속 돈은 돌아요. 그 내부에서도 화폐 그렇죠. 돈을 지불해야 될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돈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마지막에 일정 돈 계산이라고 해야 돼? 계산이요. 얘는 점수 네, 계산이 네, 아니라 네. 돈 계산. 돈 계산 마지막 최종 게임 끝나고 돈 계산을 할 때 갑자기 뻥튀기로 낼 수도 있고 혹은 1, 2원 차이로 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차이가 게임 하는 내내 전혀 안 보여요. 네, 이거는 솔직히 전혀 몰라요. 상대방이 몇 점 나올지도 솔직히 모르고. 중간에 진짜 남의 돈 너 몇 원 있어? 이러고 대놓고 보지 않는 이상 안 보이는데 솔직히 누가 게임하면서 대놓고 너 몇 원 있냐? 막 이러면서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상 원래 이런 게임들은 물론 히든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도 보통 내가 돈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거 보여주기 싫어하잖아요. 자기 그쵸? 패가 얼마나 그쵸. 있는지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이 게임은 중간중간에 내가 상대방 점수 체크해서 뭐 어떻게 하냐가 아니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해도 이길까 말까요, 사실. 그렇죠. 네. 왜냐면 남들도 내가 그만큼 그 액션 소비하고 이러는 만큼 남들도 똑같이 그렇게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액션을 다 똑같이 턴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사이에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몰라요. 네. 자, 뭐 약간 좀 특이한 이 게임에 약간 특이한 뭐랄까 좀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게임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시스템. 위에 거. 그러니까 이게 큐브로 만든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데 결론은 제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면 제가 소비하는 자원이 줄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3개를 냈으면 2개로 줄고 그게 이제 큐브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큐브로 이제 막혀 있는데 제가 이제 큐브를 뽑으면 얻는 이득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뭐 2원밖에 못 받는데 큐브로 하나 막혀 있다가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위에 걸 하나 빼요. 그러면은 2개가 3개로 바뀝니다. 뭐 2원을 만들 3원을 바뀌고 그럼 그 큐브를 그냥 벌어서 내 옆에 놓느냐가 아니고요. 그 밑에 제가 액션이 2개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하단에 있는 액션에
비용 쪽에 또 그렇죠. 이제 또 들어가죠. 이제 하단은 이제 쓰는 건데 그걸 큐브를 막으면 2원이 들어갈게 큐브를 하나 막으면 1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유용하게 이렇게 좀 유연성 있게 제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빼서 이게 밑에다 막고 이제 요런 시스템 뭐 다른 게임도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 업그레이드가 참 좋은 게 네. 결국에는 그거 하나 큐브 하나 옮기면 좋은 일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받을 수 있는 게 내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생산적인 활동에 뭔가가 늘어나고 다른 그 큐브를 결국 빼서 옮기면 그쪽은 비용이 줄고. 네. 근데 또 독특한 건 이게 개인 보드판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지역에 이제 액션들이 4개가 있겠죠. 근데 그게 자원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 그 개인 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뽑는 걸 어디다 놓는 게 되게 사람마다 다 달라지고 중요해지고 좀 그런 액션들이 있어서 맞아요. 독특한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몽크르님 말씀을 동의를 하는 게 제가 그래가지고 개인판 받을 때마다 어느 액션에 집중을 할까가 매번 바뀌어요. 양산이. 확실히 바뀌어요. 개인판 때문에. 왜냐면 예를 들어 전에는 뭐 메카닉을 뽑는 게 비용이 저렴했어서 그거에 빨리 치중을 해서 빨리빨리 뭐 이렇게 맵을 장악을 하고 그런 식을 했다면 그 다음에 받았을 때는 메카닉을 뽑는 그 비용이 제일 맥시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자고 자원을 다 모으자니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치중을 해서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약간 리플레이성을 높인 게 개인판도 확실히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개인판을 주면 하는 행동이 똑같죠. 얘 이거 하네? 나도 이거 해야지. 이런 식이 하는데 이거는 그게 힘들죠. 왜냐면 위아래가 다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맨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원래 일반적인 게임들이 그렇잖아요. 종족을 정해주면 개인판도 정해져요. 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특이했던 게 종족은 정해져도 개인판은 정해지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종족은 내가 골라서 다음번에 똑같은 걸 할 수 있지만 개인판은 달라져요. 근데 이게 그러면 뭐 종족마다나 그러니까 종족별 그거나 다르냐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종족 게임, 그러니까 종족 게임판 따로, 개인 보드판 따로예요. 네. 근데 그 개인 보드판은 모두나 액션 이런 건 동일한데 배치. 비용이 다른 거예요. 비용이 다르죠. 나가는 비용이 어떤 사람은 메카닉에서 많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 메카닉에서 제일 적게 나가고 대신에 다른 게 많이 나가고 그런 정도 차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보드판은 어쨌거나 랜덤. 자, 그러면 이제 개인 보드판만으로 또 이게 다르냐? 또 아니에요. 자신의 종족의 시작 지형이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다 그러니까 시작 지형은 다 시작 지형은 다른데 사실 저는 그건 좀 의문인데 스타트 지역은 항상 고정이에요. 그렇죠. 스타트 지역 고정인데 이제 이 개인판이랑 종족을 제가 왜 얘기했냐면 종족마다 앞마당 딱 2개 있는 자원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죠. 맞아요. 거기에 또 개인판까지 섞여버리면 맞아요. 내가 초반에 뭘 자원을 이게 해보셨던 분들은 이해하지만 강을 건너서 먹을 수 있는 자원이 철이다. 그러면은 강을 건너야만 먹을 수 있는 자원이 철인데 제가 메카닉을 뽑겠다고 철 관련 메카닉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올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맞아요. 네, 왜냐면 이거는 강을 건너기 굉장히 어려운 테라미스티카 같아요. 강을 건너기 어려워요. 좀 뭘 많이 해야 되죠. 많이 해야 돼요. 테라미스티카도 뭐 많이 해야 돼요. 강 건너려면 뭐 이렇게 다 소비 다리 지어야죠. 커요. 다리 지어서. 다리 지어야 돼요. 배 올려야 돼요. 다리 지었다고 내 맘대로 건널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요. 어쨌든 뭐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테라미스티카는 다리 딱 지어놨더니 그 건너편에 상대방이 와서 집 지어놓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게 되게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잘하기 어려운 게임. 이것도 그래요. 룰은 안 어려운데 잘하기가 어려운. 저는 이 게임을 여러 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도 할 때마다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대체 잘하지라는 게 도저히, 그러니까 어지간한 게임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상당히 후한 점수, 그러니까 이 게임은 이제 돈이겠죠? 상당히 후한 돈을 얻겠구나. 이렇게 운용을 하면 게임을 잘 할 수 있겠구나가 대충 그래도 원래 게임이란 게 몇 번 하면 감이라는 게 오잖아요. 네. 이건 도무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몇 번 했나? 뭐 이거 어플을 지금 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7번, 아니 10번 근처까지 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보이거든요.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주변 상황 좀 이게 생각보다 감 잡는 게 좀
금방은 안 와요. 네. 근데 금방 감 잡으시는 분들도 있긴 네, 물론 있더라고요. 있죠.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게임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감을 빨리 잡기 어려웠던 게임 중 하나였어요. 저는 근데 이제는 여러 번 하고 나서 좀 감이 온 게 왜 감을 잡기가 어려웠냐라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루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게 너무 많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잘해야 돼. 어찌 보면 두루두루 잘해야 돼요. 네, 맞아요. 하나만 파고들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그거를 결을 올려야 되니까. 한 기를 파고 들었으면 적당히 그걸 올리고 나서 달성을 이제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끌어올렸으면 이젠 다른 길을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말 두루두루 만능미인이 돼야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감 잡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정한 테크트리라는 게 없으니까. 뭐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잘할 수가 있지 하는데 너 모든 걸 잘해야 돼. 라고 게임에서 답변이 있다 보니까 뭐야 막 이러면서 어쩌라고 막. 맞아. 종족 얘기를 좀 해보자면 종족도 되게 특이해요. 네. 뭐 전투에 좀 치중된 클래스가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동이 막 장난 아닌 것도 네. 있고 뭐 기동력이 좋은 애들 뭐 아니면 그냥 나만의 왕국을 완성해서 거기서 띵가띵가 노는 애들 뭐 여러 처음 가지 할 때 제일 충격적인 종족. 했던 액션 또 하는 종족이 제일 충격적이죠. 그거 뭐 되게 대부분의 분들이 그거 되게 강력하다. 네.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되게 강력해 보였는데 생각해보면 꼭 그게 강력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 이제 어쨌거나 그거 이외에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렇긴 해요. 종족 능력이다 보니까 그거 이외에 메리트가 없는데 근데 가끔 부러워요. 그럼요. 내가 이거 하고 나서 한 번만 이거 더 번만 더 하면 딱인데 내 계획상. 뭐 다른 것도 그 일병 그 빨간색 그 종족이 은근히 그 같은 거 말고도 좀 다른 것도 괜찮은 게 있긴 한데 주로 이제 그 같은 액션을 두 번 하는 게 좋긴 한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초심자분들한테 좀 드려요. 왜냐면 좀 했던 것도 못하면 좀 빡빡하고 하니까. 왜냐면 그래서 그 초보자분들이 제가 옆에서 보니까 되게 잘 까먹으시더라고요. 했던 것도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그 초보자분들은 여러 가지 수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단일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직 다각적으로 보는 게 안 익숙하다 보니까 같이 해보니까 제가 느낀 게 옆에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생산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전턴에 생산했던 거를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난 이번에 생산을 해야만 하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초심자분들한테도 줘보고 해보셨던 분들한테 줘봤는데 저는 근데 빨간색 1등하는 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 맨 처음 했을 때? 뭐 다른 데서는 빨간색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 빨간색도 줘보고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했던 그 기록 전쟁상 빨간색이 1등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빨간 좋다고 하기도 모르고. 근데 그게 왜냐면 빨간색이 왜 좋다는 말이 왜냐면은 빨간색이 좋아요. 인정은 하는데 다른 분들이 클래스를 좀 효율적으로 잘 못 쓰셨던 것도 없지 않았어요. 이동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좀 이렇게 막 흔들어야 되는데 너무 빨간색 플레이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러면은 무조건 저희가 불리하거든요. 그쵸. 빨간색 플레이어가 하는 거. 근데 저는 그게 밸런스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빨간색이 강력하다 이건 잘 모르겠는 게 저도. 그 빨간색이 한 액션을 중복해서 더 하는 만큼 결국엔 다른 종족들도 똑같이 다른 액션을 뭔가 하나를 하잖아요. 안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밸런스는 어떤 의미로 맞는 거예요. 저는 근데 밸런스는 충분히 맞췄다고 봐요. 네, 잘 맞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1차적인 문제는 분명히 밸런스에서 잡히거든요. 그럼요. 근데 뭐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사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하다 보면 이렇게 빡빡하게, 그러니까 널널하게 종족을 잡고 인원을 잡고 하면 모르겠는데 빡빡하게 하면 이제 옆 동네 우리 이웃한 종족과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같이 피 터지게 5인풀 이상 얘기죠. 네, 뭐 그렇게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까. 네. 그러면 저희 종족 얘기하는 겸해서 확장 종족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모크레님 확장 해보셨잖아요. 네. 모크레님 확장 다 있으시고. 확장 종족 중에 저는 이제 일러스트 자체가 일본풍으로 생긴 종족을 해봤었는데 이 종족이 이제 다른 종족 그냥 본판의 종족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강이 없습니다. 네. 가운데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그냥 땅이죠. 강을 안 건너도.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는 액션을 포기하면서도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가운데 지형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게 뭐 엄청 좋은 액션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좋고 두 번째로 좋은 건
그 가운데로 달려갔다면 주변에 지뢰를 까시는 거죠. 함정을 깔. 함정을 막 깔면 아, 진짜 저 겁나 짜증나는데. 진짜. 그게 알고 보면 별건 아니거든요. 그냥 한 번 밟고 네, 그냥 한번 밟으면 돼요. 아니, 근데 뭐. 한 번 밟았을 때 기분이 되게 더러워요. 그렇죠. 네. 내 기분이 더러워. 이게 밟았을 때 잃어버리는 것들이 몇 개 있죠. 뭐 하트라든지 돈도 잃고 군사력 그 카드도 잃고 하나가 뭐였더라? 뭐 그냥 잃어요. 네, 잃어요. 네 종류로 잃어요. 잃게 됩니다. 분사력 잃는 거, 하트 잃는 것도 아, 분사력 잃는 것도 크거든요? 있었구나. 하트 많이 아니고 뭐 1이나 2 정도 잃지 않을까요? 2 정도 잃는 걸로 1, 기억해요. 2여도 커요. 근데 2는 그게. 큰데 되게. 네, 그 사이드 그리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트는 밟았을 때 군사력 까여봤거든요. 네. 군사력이 3이나 까였어요. 이게 바로 그게- 전투 직전에 전투를 하러 들어왔는데 그걸 까면서 근데 근데 더 싸우면 웃긴 거는 그 개인 보드판에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이거는 다 공통된 상황이지만 그렇죠.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군사력이 1밖에 안 오르거든요. 맞아. 업그레이드를 맞아. 해야만 네, 2로 오르잖아요. 그쵸. 저는 그 액션 한 번 소모하고도 2가 오르는데 한 번 지뢰 밟으면 까이는 게 3이에요.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장난 이거 아니긴 하죠. 뜯더니 그래서 확장 캐릭이죠. 네. 전투의 양상은 좀 이제 전투라기보다 게임의 양상을 많이 바꿔서 그렇죠. 이거 확장 들어가면 정말 게임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확장을 해봤지만 저 그 지뢰 까는 애가 유달리 딴지성이 커요. 맞아요. 진짜 크죠. 무조건 그 지뢰를 밟게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저 지뢰를 안 밟자니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딴 종족 입장에서는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안 가자니. 그러니까 먼저 이 종족이 가서 일단 지뢰로 깔고 가면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저기 가? 그쵸. 말아? 가? 말아? 막 이러면서 저 무슨 지뢰일까? 말 그대로 지뢰예요. 뭐가 나올지 몰라. 정말 지뢰죠. 네. 인터랙션을 많이 높인 것 같아요. 더 확장을 하면서. 본판만 했을 때는 솔직히 가끔은 정말 전쟁이 없이도 끝나는 경우도 많이 네, 있었어서 굉장히 평화롭게 끝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확장으로서 보완해놨죠. 너희는 이게 전쟁 게임은 아니지만 너희는 전쟁을 해야 돼. 강제로 막. 약간 그런 느낌도 네.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본판만으로 피드백이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좀 평화롭다. 전쟁 요소가 있고 저는 그 나름의 전쟁 요소를 얘네가 굉장히 재밌고 중요하다 생각해서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쟁을 했을 시에 따라오는 부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승전을 했을 시에 따라오는 상과 패전을 했을 시에 따라오는 게 있는데 패전을 하면 사실 페널티가 굉장히 적어요. 그냥 내 영지로 다시 돌아간다. 맞아요. 요 정도인데 이겼을 때 페널티가 승전을 너무 했- 커요. 아니요. 전 개인적으로. 페널티보다는 사실 얘네가 페널티도 페널티인데 그 별 플러스 자원. 알파로 자원 때문에 그걸 넣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자원 뺏으라고 서로. 맞아요. 맞아요. 전쟁을 넣은 이유 중에 빼앗으라고. 자원을 뺏는 것 때문에 넣은 건데 자원이 별로 없는데 상대방 일꾼만 많은데 들어가는 건 손해가 너무 커요. 그럴 그런데 경우는 전쟁 안 그러면서는 하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그래서 자원을 전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트가 그렇게 그러니까 게임을 지죠.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자원을 왕창 모아놓으면 나중에 점수 계산할 때 은근 점수가 많이 그것도 되거든요. 네, 점수가 그런 되게 것도 되죠. 그래서 왕창 몰아놓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쟁들 그런 거 해서 이제 뺏는 개념. 저 재밌는 거 생각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다른 일반 게임들, 전략 게임들은 내가 자원을 만들어서 내가 자원을 쓰면서 점수를 태클을 하는데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상대방의 영지에 많이 모아놨던 자원이 있으면 전쟁으로 치고 들어가서 거기를 뺏을 수 뺏은 다음에 그 자원은 제가 다 써도 돼요. 맞아요. 가지고 막 이동해도 되고요. 그 자원이 자기 마음이에요. 인벤토리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놓이는 개념이라 그냥 내가 그 땅 점령하면 제 거가 되는 거라서 맞아요. 그 시스템 그러니까 괜찮았죠. 내가 캤지만 내 자원 아니에요. 네. 누구 자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게임의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죠. 그게 크죠.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 맞다. 네. 베리님이 했던 확장 좀 전. 제가 했던 거요. 멧돼지 맞나? 네, 맞아요. 전 이게 이 왜요? 정도 애매해요. 그래요? 이동력만 좋은 정도? 이동력. 근데 이 네. 게임의 이동력이 되게 근데 크게 작용하잖아요. 그게 지금 몽크르님 지뢰밭 때문에 망했어요. 놓고 싶은데 이동을 하고 싶은데 거기 지뢰가 있으니까 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가면은 나만 손해볼 거 아니까. 근데 제가 약해지면 또 옆에서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몽크르님 1대1 다이다이면 그냥 들어가죠. 다이다이요. 실제로도 다이다이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몽크린이 먼저 깔아놔서 아마 베리님이 진입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눈치 보면서. 예, 근데 만약 베리님이 먼저 들어가서 좀 깔아놨으면 바로 빠지시면서 유리한 생기셨겠죠. 이동하기 엄청 편했을 거예요. 예. 이동이 근데 그게 제가 했던 종족은 그거예요. 거기에 가면 약간 뭐 아메리칸 플래그 마냥 깃발을 꽂아요. 그렇죠. 이렇게 깃발을 꽂고 그냥 거기로 영웅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렇죠. 나중에 게임 끝날 때도 그거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영웅은 사실상 생산 능력이 없잖아요. 네, 일꾼들이 영웅은- 진행을 네, 하는 네. 거지. 그래서 영웅은 생산 능력이 없는데 이동력이 높아요. 그러면 얘를 뭘 메리트를 줬나 생각을 해보니까 말 그대로 영웅 갖다 전쟁하러 그쵸. 다니라고 메리트를 준 것 같아요. 상대방 이동해서 뺏으라고. 빨리 이동해서 거기 쳐서 전쟁을 네. 해라라는 아니면 의미 이제 같아요. 빈 땅 들어가서 비었을 때 막 자원 비었을 때 자원. 해서 뭐 자원은 게릴라? 의미가 없는 게 게릴라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영웅 먼저 보내놓고 선점한 다음에 거기 지키고 있다가 일꾼 나중에 보내서 뭐 하든지 하라는데 그게 메리트가 크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활용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것도 결국에는 그 깃발을 꽂는 게 아무데나 꽂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아무데나 꽂으면 좀 사기적이지만 제가 예를 들어 제 영지 그러니까 기본 제 진영에서 가장 먼 곳까지 가려면 발로 뚫어야 돼요. 한 번은 가야 된다 이거죠. 한 번은 가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갈 일이 음. 잘 없죠. 거기 막 다른 종족들 득실득실하게 있는데 제가 거기 혼자 가서 뭐해요? 방- 영웅으로 무쌍하고 다닐 것도 아니고. 방법은 있긴 하죠. 생각해보면 터널을 이제 뚫어서 터널로 이동하고 거기서 한 번 더 이동한다. 그게 그냥 한 번 딱 깔아놓으면 참 견제하기가 그렇죠. 편할 근데 것 같긴 그게 한데. 사실 깃발 하나 들어가서 결국에는 내가 그 상대방 진영 무쌍하고 들어가자고 그 깃발 꽂는 건데 메리트가 있냐는 거죠. 거기 만약에 시민들 많아요. 그러면은 제 하트만 깔 건데 이기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겨도 손해 저도 손해. 그래서 이 게임이 뭐 전쟁 게임이 아니에요. 네, 전쟁은 제가 전쟁 게임이 7회 한 아니에요. 2밖에 그러니까 전쟁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잘 교묘하게 한 게 전쟁이란 게 사실 피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반인의 양민학살이라는 걸 잘 구현을 한 게 일반인을 죽이면은 내가 피해를 봐요. 나는 전쟁광이 되는 거예요. 전쟁광 그렇죠. 페널티 받는 것 마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어요. 만약에 이 게임이 진짜 전쟁 위주 게임이었으면 뭐 일꾼이고 뭐가 그냥 막 다 밀어붙였으면 밀어붙여도 페널티가 없었을 텐데 일꾼은 또 확실히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이 게임 중에 좀 웃긴 면 중에 하나가 전쟁 게임은 아닌데 남이 나한테 쳐들어올까봐 군사력을 겁나 뽑아요. 국방을 겁나 튼튼히 하게. 방어 위주의 게임. 국방을 완전 튼튼히 해서 막 그잖아요. 겁나가지고 그래 쳐들어올 테면 쳐들어와봐 막 이러는데 도저히 저기 쳐들어갈 수가 없어. 너무 국방이 튼튼해서 아성이 너무 견고한 거예요. 맞아. 그런 그렇게 경우도 해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확장 나오고 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희 그렇게 얘기했는데 장점 하나씩 꼽고 단점 하나씩 또 꼽아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 슬슬 해볼게요. 저희 이런저런 얘기 좀 했는데 네. 저는 네, 레인트님. 우선 전략인데 네. 뭐 이런 컴포넌트나 이런 수려한 컴포넌트로 우선 확 끌어당길 수 있었던 거랑 네. 그다음에 룰이 생각보다 단순했다는 거. 저는 이거 왜냐면 이거 모르는 사람은 딱 보면 벌써 그냥 박스만 봐도 이래요. 네네. 초보자들이 사실 봤을 때 부담스러워할 만해요. 네, 인정해요. 부담스러워 인정하는데 저도 사이드 처음에 레인트리님이 가져오셔가지고 하자 이랬을 때 판 깔고 되게 재미없어 보였거든요. 판 깔고 세팅할 때 벌써 판 깔고 세팅할 때 이거 꼭 해야 돼? 막 약간 이런 그렇죠. 되게 부담스러워서 하기가 싫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그런 거 있잖아. 한 번 할 때 큰맘 먹고 해야 되는 그런 건 줄 알고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막상 하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사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사진을 찍어서 네. 완전 비보드 게이머세요. 네. 보여드려봤어요. 네. 이거 어때요? 했더니 하고 싶대요? 네. 아니 그거는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거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을 수 있어요. 메카닉 같은 거 좋아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왜냐면 싹 보여주니까 좋아하셨어요. 우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아시는 분들은 헥사 타일 딱 보면 벌써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헥사 타일은 거의 워게임에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 그래서 맞아. 아예 모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전 그랬다니까 정말 그 간단한 전략 게임을 이렇게 풍성하게 구성품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었다. 저는 이거로도 충분히 저는 이것 그리고 이제 룰이 안 어려우니까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죠. 낮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먼저 사서 하기는 그런 거에 진입 장벽이 충분히 있지만 누가 와서 이렇게 시켜주면 진입 장벽이 낮죠. 네. 저는 그래서 긱순위가 높다고 봐요. 그런 것도 한몫했다고 봐요.
그래서 높은 편이죠. 그게 한몫했다고 봐야죠. 네네. 몽크르님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인풀이 지원해주는데도 그 다인풀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는 플레이 타임이 좀 많이 적다. 뭐 7인풀을 했을 때도 제가 볼 때 길게 잡아서 초심자를 껴도 한 3시간 정도 안에 끝날 것 같고 정말 7인이 다 해보신 분이다.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 하면 2시간. 그 2시간 안에도 게임이 끝날 수 있다는 게 참 큰 장점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초보자분들 같이 껴서 해본 거를 생각을 하면 의외로 오래 걸렸던 게임이었어요. 첫 플레이 제가 생각을 해봐도 물론 첫 플레이, 두 번째 플레이 다 저는 희한하게 할 때마다 초심자분들이 껴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숙련자끼리만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게임이 완전히 생각할 거리가 없는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뭘 그렇죠. 하지? 그러니까 좀 프로그래밍을 잘해야 되는 게임이에요. 더더군다나 왜냐면 내가 바로 이전에 했던 액션을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한 다음에 얘를 해야지 하고 1번, 2번, 3번 저는 이렇게 해서 약간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이어도 제 턴이 오기 전까지도 계속 내내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뭘 먼저 하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래서 초보자분들 상대로는 더더군다나 몇 번 이렇게 돌고 거기서 막혔다가 또 돌고 막혔다가 뭐 요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3시간이 넘어가는 게임? 넘어가죠? 네. 넘어갈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숙련자들끼리만 하면 정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만큼 빨리 할 수 있는 게임도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저는 장점으로 꼽자면, 중후한 그런 겉모습 대비의 가벼움? 네. 뭔지 알 것 같아.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중후했지만 막상 그렇지 않고, 이게 전략인데 재밌고, 저는 심지어는 메카닉처럼 보이지만 여성분들께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자원 생산을 하고 그걸로 내가 뭘 막 자원으로 뭐 또 다른 걸 만들고 요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는 되게 쉬워요. 뭐 마냥 전투만 하는 게임은 아니니까. 전투를 심지어는 단 한 번도 안 하고 게임이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필요에 의해서는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디까지나 좀 선택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루다가 정말 아닐 때는 해도 되는데 그 전까지 자기가 다른 거를 막 다지고 다녀도 되고. 네. 네,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볼륨 대비 굉장히 쉽다. 그리고 게이머스 하기까지 하다. 네. 그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은 그러면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단점 기다렸다는 듯이. 왜냐하면 뭐 단점만 따로 빼드려요? 네, 말씀하시죠. 저는 단점으로 꼽을 건 인원이 적으면 재미가 없어요. 인정합니다. 인원을 많이 타죠. 네, 인원을 많이 타요. 인정합니다. 이 게임은 최소 5인에서 정말 7인까지 시간을 좀 오래 잡고 투자하면서 게임 하셔야 정말 재미를 느낄 것 같은 게임이에요. 네. 그래야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맞아요. 이거는 그래야 약탈도 일어나고, 그래야 많은 어려운 것들,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야 좀 아쉬운 점이면서도 좋은 점이라고도 생각은 해요. 근데 이건 솔직히 좀 전쟁은 좀 일어나야 돼요. 네. 너무 안 일어나면 그냥 뭐 파밍 게임이지 이게 뭐 전쟁이겠어요. 저는 그 재미도 있어요. 남이 캐낸 자원 내가 쓰는 재미도 있다고 보는데. 빅잼이죠. 빅잼이 진짜 그건 진짜 로또급. 와, 최고. 거기에 일꾼마저 없어봐요. 아유, 뭐 그냥 로또지 진짜. 내가 최상의 그 노다지를 발견했어. 네. 금방 캔 거지. 그래서 이제 몽크리님 인원 탄다. 네, 인원이 좀 인원 많이 탄다. 저 솔직히 이거 인원 추천 인원은 5인이에요. 최소 5인. 저는 추천 5인인데 4인도 할 수는 있어요. 4인도 좀 호전적인 분들 끼면 4인도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추천은 5인. 4인도 가능하지만 확실히 5인. 그리고 7인 해보 6인 해봤어요. 6인은 그냥 전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땅 밟을 데가 없어. 빡빡하기 때문에. 그래서 7인 하면 정말
와, 궁금하죠. 상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내 차례가 안 오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네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똑같이 받아서 단점으로 꼽을게요. 네. 인원이 많아야 되는 거 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플레이 타임이 한 사람당 30분만 잡아도 30분씩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인원이 6, 7명 되면은 와, 내 턴이 안 와요. 근데 그만큼 맞아요. 재미는 있어요, 게임은. 인터랙션이 워낙 좋으니까 재미는 있는데 재미가 늘어나는 만큼 너무 지루해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종료 조건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맞아,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맞아요. 뭐 5라운드 돌면 끝 이런 게 아니고 라운드 개념이 아니죠. 별이 6개가 모이면 끝인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터랙션이 세지면 별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더 기하 급수적으로 그럴 쭉쭉 수도 늘어나는 있겠네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랙션은 강렬해지지만 진짜 게임이 늘어질 가능성이 너무 농후해지네요. 6개를 올려야 종료가 되는데 올리기가 힘드니까 6명보단 5명이 쉽고 게임을 하면서 사실 그 설명을 안 했었는데 이게 종료 조건이 라운드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계속 턴은 턴대로 돌고 일정한 본인, 그러니까 각자 똑같죠? 공통 미션이라고 해야죠. 네. 일정한 공통 미션들을 달성을 하면 거기에 본인이 나 이거 달성했어 라는 표시에 별 표시를 올립니다. 근데 그게 또 이게 웃긴 게 내가 먼저 그거 미션 달성해서 올렸다고 해서 남이 못 들어가냐? 아니에요. 그냥 개인 달성하면 네. 나는 이거 달성했어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미션들의 별을 먼저 6개를 다 올리면 그 라운드까지 하고 게임이 끝나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션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들 이제 각자 노력을 하는 건데 확실히 그 게임을 어떤 의미로 그것도 킹메이킹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있죠. 가능하죠? 네. 이것도 가능하죠. 내가 마지막 별을 언제든 놓을 수 있는데 안 하고 질질질질 끌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자기 애인이 또 그러면 또 별 안 올리죠. 엔트리님은 이런 킹메이킹 게임 얘기가 나오면 네. 항상 커플 얘기를 이렇게 넣으세요. 저는 넣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게임을 하는데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과거 연애했던 걸 생각을 하면 그런 배려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좀 대리님이 특이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원래 더 이렇게 연인끼리 아웅다웅하고 이게 더 재밌지 않나요? 네. 제가 네. 오히려 제 친구, 그러니까 여자인 친구들을 상대로는 그러기가 되게 미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단호하게 잘라내기가 미안한데 제 애인은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어요. 점수 이제 더 먹을 거자. 그럼 끝내자. 이렇게 툭. 근데 네. 남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임을 하든 그런 뭐랄까 게임이란 걸 해서 게임 바닥에 뛰어들어서 하시다 보면 그런 배려 없는 게임 환경을 되게 많이 겪어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모든 게임을 하면 남성분들끼리는 그러잖아요. 더더군다나 누가 너도 점수 먹고 나도 점수 먹고 우리 윈윈하자 이런 남성분들이 어딨어요. 없죠. 오늘만 뭐가 안 보죠. 너 점수 먹냐? 이러면은 아이씨 그럼 끝내야지. 막 이러면서 끝내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되게 그 남성분들이 그런 거 익숙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마음 편하게 끝냅니다 그냥. 네. 잘라먹고. 근데 또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잘라먹지 못해.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본 경험으로는 그래요. 아니야. 두 분은 제 앞에서 잘 잘라 드시던데요? 저 와이프랑 할 때 잘 잘라먹는데요. 겁나 잘 잘라 자, 드시던데. 제 단점은요. 네, 제 단점은요. 저 여자 아닌가요? 노코멘트 할게요. 제 단점은 우선은 이제 뭐 이건 당연히 이제 나올 거라 생각해도 안 나왔는데 우선은 들고 다니기 힘들죠. 예. 이거는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저는 힘들어요. 하나하나 까고 싶었는데 지금 말을 많이 줄인 거라 사실 더 부차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건 나오죠. 제가 이것 때문에 가방을 샀거든요. 결론은. 진짜 커요. 네. 얘랑 비슷한 거 뭐가 있을까요? 박스. 저 거의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높이는 거의 없다고 봐. 그 몽크링이 갖고 계신 뭐 좀 특이한 카우스볼이요? 그런 것들 외에는 높이는 카우스볼이 좀 더 높은 거고. 높이는 한 아르레 평원 요런 애들처럼 좀 두꺼워요. 그러니까 아르레 평원, 테라미스티카. 사이드 R을보다 두껍습니다. 테라미스티카 한글판도 제가 지금 R을 보고 있는데 높이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말고 이거 맞죠? 네, 그렇죠. 받았을 때 높이. 바닥에서 위로 그죠? 올리는 그 네. 높이는 사이즈가 더 높아요. 폭이라고 하죠, 폭. 네. 그리고 테라보다는 낮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크소울이 더 높아요. 예, 다크소울이 더 높죠. 다크소울은 조금 괴랄했어요, 사이즈가. 그건 아무튼. 피규어 때문에. 어쨌든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요. 일반 가방에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얘는 심지어 직사각형도 커요. 네. 직사각형이잖아요. 네. 박스가. 그렇죠. 정사각형도 아니고 네. 정사각형이면 폭은 넓어도 그래. 그럼 폭 네. 넓은 가방을 구해서 넣고 네. 닫으면 되는데 얘는 직사각형도 높아요. 네. 그러다 이거- 보니까 가방 하나에 들어가면 위가 튀어나오겠죠, 많이. 이거 제가 지금 그나마 조금 크다는 백팩에 간신히 들어가거든요. 정말 이렇게 지퍼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각져서 끝까지 땡겨서 빡 쳐서 올리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거 들어가면은 가방에 아무것도 못 넣거든요. 저는 뭐 모든 게 커버가 됩니다. 그 가방은 네, 제 가방은 그 가방은 다 뭐 됩니다. 그런 거 사이드 한 네. 뭐 3-4개 들어갈걸요? 그리고 볼륨 크다 그러셔가지고 네. 제가 또 하나 단점 꼽는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리얼리스틱 자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말 그대로 리얼리스틱이라서 금속이 진짜 금속이잖아요. 그렇죠. 네. 무게가 장난 아니죠. 리얼리스틱 자원들만 해도 무게가 무시 못하더라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메탈 코인까지 네, 들어가잖아요. 메탈코인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보드판도 무게 만만치 않고요. 그쵸. 와, 게임 박스 무게가 그거 전 그거 못 들겠더라고요. 안에서 그 플라스틱 주워지는 거 비매품은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는데 리얼리스틱 자원 들어가는 플라스틱 통 있거든요. 네. 파과자 같은 느낌?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안에서 되게 잘 터져요. 잘 네, 떨어지는구나. 네, 열리면 안에서 자가라 소리 엄청나요, 그거. 와, 그리고 저는 개인 보드판 누르고 막 리얼리스트의 철이 진짜 쇠인데 그 쇠가 개인 보드판 찍어요, 가끔 안에서. 그럴 수 이게 있겠죠. 쪽쪽쪽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들고 다니기가 힘들다. 첫 번째. 진짜 네. 들고 다니기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사이드 그 콜렉터스 에디션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절대 안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베이님은 이거 못 들고 다녀요. 어깨 끊어져요. 어깨 끊어져요. 못 들고 다녀요, 이거. 와, 집으로 오세요. 이런 분 해야죠. 그렇죠. 집으로 오세요 해야 집에서 되는데 해야죠. 단점 또 하나. 볼륨 진짜 커요. 네. 보드판도 큰데 심지어 보드판에서 운용을 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근데 보드판도 큰데 내 개인판도 2개나 있잖아요. 자기 그러면은 엄청 찾아야죠. 5,6인만 돼도 그 5,6인이 개인판 2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공용 보드판 가운데 있죠. 자원도 운용해야 되죠. 네, 맞아요. 뭐 미니어처도 운영해야 되죠. 그러니까 볼륨이 펼쳐놓기가 아마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테이블도 지금 택도 없죠. 안 택도 되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 어떤 사이즈냐면요. 4인용 식탁 테이블이에요. 일반적인 사이즈거든요. 절대 못 올려요. 네, 더 재밌는 건 거기에 또 확장 있잖아요. 보드 더 넓히는 거 뒤집어갖고. 네, 크게 하는 거 있죠. 네, 근데 얘네는- 그거는 선택적이니까. 근데 사실. 얘네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미국 스타일로 만든 부피예요. 맞아요, 볼륨이에요. 맞아요. 볼륨이 맞아요. 미국 스타일. 걔네는 막 크잖아요. 막 큼직큼직하니까 나 맞아요. 들어간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지. 사실 집에서 보드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래서 테이블을 보드게임용 테이블을 따로 구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보통 가정용 식탁 테이블은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는 테이블 사이즈예요. 4인 식탁. 그렇죠. 그런 사이즈. 이게 밥 먹을 때는 충분하거든요. 아, 진수성찬 무슨 뭐 16첩 음. 반상 차리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데 사이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뭐 들고 가서 어디 뭐 카페에서는 제가 볼 땐 카페요? 택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겠다 들고 와서 어디서 하겠다는 거 솔직히 힘들고 그냥 아지트가 있지 않는 이상 아지트나 어디 힘들걸요. 모임 같은 데서 모임도 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테이블 폭도 넓어야 돼요. 넓어야 그러니까 돼요. 사람 마주보고 앉았을 때 그 폭도 음. 꽤 넓어야 돼요. 개인판이 워낙 많죠. 개인판도 운영을 하고 놀라 그러니까 그때 몽크르님 댁에 있는 테이블도 되게 넓은 편이에요. 이거 엄청 큰 거죠. 되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좁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건이 뭐 테이블에 많았냐 딱히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뭐 그냥 뭐 집어넣은 보드판 넓히는 거 건데. 놓고 개인판들 놓고 5인풀 했었죠. 근데도 비좁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여기다 놓으세요 이게 막 왜냐면 이러면서 여기 좀 길이는 다 있어요. 길어. 길이는 긴 게 문제야. 이거 이게 사람과 사람 맞으면 그 폭이라고 해야 되나? 폭이 그게 좀 넓은 테이블이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는 특별해서. 단점은 근데 우리 시스템보다는 외적인 면을 많이 얘기를 했네. 저 시스템 깔 거 있어요. 게임이 단순한데 비해서 룰 설명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액션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돼서. 조금. 근데 그 액션이 8개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액션에서 파생되는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생산도 약간 두 종류. 그러니까 거래로 되는 생산, 네네네. 거래적인 생산과 그냥 생산 뭐 이런 게 있고. 차이가 있죠. 네. 설명이 조금 오래 걸리고 일단 설명 한번 해놓으면 사실 할 게 없긴 한데 초보자분들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 헷갈리죠. 그거 헷갈려요. 그럼요. 네. 무슨 게임을 하더라도 왜냐면 처음 하시면 힘들죠. 종족도 스킬이 다 달라서 그거 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려면. 보기에 사이드의 그런 뭐랄까 시스템적인 단점은
직관적인 척을 했지만 사실상 안 직관적인 인정합니다. 되게 직관적인 것처럼 개인 보드판도 일꾼을 놓고 하면 얘만 나면 돼 라고 했지만 사실 걔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 은근 많아서 연동되는 것도 약간 많고 파급 효과지 나비 효과 이렇게 팍 하는데 나비 효과. 난 이거 액션 안 했을 뿐인데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단점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원이 많아야 되지만 인원이 많아지면 점점 지루해진다는 게 아이러니? 그런 모순? 정말 모순인 것 같아요. 있죠. 단점. 그리고 몽크리님 말씀하셨었죠. 네, 다 했습니다. 저희 다 했나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대리의 까드립니다. 와. 저는 이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정규 편성이 될 거라고는. 아니 정규 아직 정규 편성은 아니죠. 이벤트성 파일럿인데 아. 정말 꾸준히 메일이 오면은 정규 편성이 될 수 그쵸. 있는. 근데 실제로 정말 한 분이 보였어요. 전 정말 누가 보내겠어. 아니 저 진짜 뭐라 그래야지? 물론 완전 농담은 아니었고 농담 반 진담 반이었죠. 네, 근데 50대 그냥 50이요. 사실상 메일이 올 거라고 그냥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네, CS 담당으로서 방송이 나가자마자 바로 메일이 온 걸 보고 와, 그 스샷을 찍어서 바로 보내드렸더니 다들 반응들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 흔한 제가 진짜 그거 보자마자 빵 터져가지고 계속 웃었어요. 아니 그 흔한 이벤트 메일도 생각보다 네, 많았는데 많은데. 내용들 뭐가 있어. 어쨌든 까드립니다. 그 코너에 첫 게스트라 그럴까요? 첫 사연 보내주신 분. 사연 사연 채택자 당첨자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진짜로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정말 뭐랄까 고민이 되셨나봐요. 네, 게임을 그러겠죠. 살까 말까. 네. 잘 보내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치아키님 축하드립니다. 와, 짝짝짝짝. 네, 잘 오셨어요. 그래서 치아키님이 사연을 보내셨어요. 오토모빌스라는 게임을 사고 싶으신데 네.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사려면 이게 뭐 정식 한글화가 된 게임이 아니라서 사려면 이제 해외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 게임을 과연 구입을 해야 되나. 왜냐면 아무래도 해외 구매를 하면 배송비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게임 가격은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네, 올라오죠. 그래서 국내에서 뭐 이렇게 들여오는 게 아니라면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해요. 왜냐면 그게 하나만 되게 안 사거든요. 최소 $100어치는 사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또 사람의 욕심이 관세 그쵸. 안 물려고 이제 또 한 $200까지 아슬아슬하게 채워서 하는데 그러면 진짜 그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그 게임을 하나 사자고 $200어치나 어쨌거나 최소 한 $100어치 이상의 게임을 사야 하나. 그래서 제가 오토모빌스라는 게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직접 알아보았고 오늘 이렇게 코너 편성 네. 코너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압니까?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 될지. 제가 진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알아보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일단 오토모빌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레이싱 게임이에요. 실제로 그 네. 제목에서 봐도 물씬 풍겨나죠. 오토모빌스. 자동차 레이싱 게임이고 백빌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일단은 치아키님 모르겠어요. 굳이 사셔야 되나요? 본론 바로 나오네요. 아니요.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는데 백빌딩이란 게 어디 들어간 요소냐면 오를레앙에 들어간 게 백빌딩이에요. 주머니에 네, 넣어서 하나하나 빼는 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오를레앙에 들어가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레이싱 게임인데 어느 정도 전략이 가미된 거예요. 백빌딩이 들어간 거 보니까. 왜냐면 그 큐브 뽑아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의해서 내 자동차가 더 빨리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수리도 하고, 뭐 이런 업그레이드도 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에요. 액션도 사용을 하고.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레이싱 게임들을 제가 몇 개를 해봤어요. 운이 많이 가미된 레이싱도 해봤고, 전략이 많이 가미된 레이싱도 해봤고. 근데 오토모빌스는 위치가 좀 애매해요. 전략은 전략인데 백빌딩에서 이렇게 뽑는 거에 따라서 내 손이 완전 똥손이다. 그러면 이게 콤보가 안 터져. 이게 콤보도 있어요, 오토모빌스가. 백빌딩 큐브 뽑아서 큐브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놔서 콤보가 터져서 또 큐브를 뽑고 또 콤보가 터져서 또 큐브를 또 뽑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계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는데 내가 똥손이다 그러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운 요소인데 네.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운이면 아예 운으로 가든가 전략이면 아예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니까 그 말이에요. 제가 오히려 좀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애매한 있다. 느낌이었어요. 저는 물론 저는 사지 않겠지만 당연히 안 사시죠? 딱 보고 그랬어요. 저 레이싱 게임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레이싱 게임에 운만 가미된 게임들이 뭐가 있냐면 뭐 위너스 서클, 마해, 카메라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완전 주사위 빨에 의한. 그렇죠. 오로지. 네. 근데 저는 그건 되게 파티파티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터질 때 있고 안 터질 때 있고. 네, 좀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남들도 똑같이 터질 때 있고 안 터질 때가 있고 한데 터지는 게 오히려 사실은 잘 없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리고 전략이라 하면은 제가 전략인 레이싱 게임도 해본 게 있어요. 루이스 앤 클락이라고. 그 게임은 완전 전략이에요. 운이 없어요. 엄밀히 좋아하시죠? 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루이스 앤 클락은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루이스 앤 클락 같은 경우에는 운 요소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레이싱을 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벽하게 판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오토모빌스는 완전 전략도 아니고 그 큐브 뽑는 거에 따라서 이제 판도가 달라져서 나중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토모빌스의 단점 중에 하나. 한 큐에 그 뭐라 그러지? 트랙? 루프. 뭐라 그러지? 코너? 한 번 도는 거? 그럼 한 바퀴라고 하면 돼. 한 바퀴라고 하자. 그 뭐라고, 용어가 있던데 아무튼 루프 도는 게. 그 큐브들이 백빌딩 특성상 점점 내가 좋은 큐브를 사면 살수록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어떤 식이냐면 운적인 어느 잘만 터지면 한 바퀴를 한 큐에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토모빌스 후기에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한 번 빵 터지는 그런 뭐랄까 희열? 그렇게 터질 때 너무 좋다. 이런 후기들이 있어요. 그때 한 번 터질 때 그게 콤보가 터질 때 그 느낌 뭐 이런 게. 근데 그게 콤보가 너무 잘 터지면 한 바퀴를 그냥 한 번에 쓱 돌아가지고 혼자서 들어와 버리는 결과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레이싱 게임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기는 한데 물론 빨리 치고 나가고 이러면 근데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한 번에 터져가지고 먼저 다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좀 허탈한 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본인은 한 번 터져서 그 터지는 느낌은 좋을 수 있는데 허탈한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인원을 좀 많이 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인원수 자체는 포용성이 높아요. 2인도 가능하고 2인에서 5인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 평을 보면 2인은 되게 별로예요. 그럴 것 같은데. 시스템상 장르가 레이싱이다 보니까 이게 엎치락뒤치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가다가 막으면 그 위너스 서클처럼 가다가 막으면 막혀요. 앞에 더 못 나가요. 근데 2인 게임이면 앞에 막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 뒤에 가는 차량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뒤에 가다 보니까 그거 자체는 디스어드밴티지인데 그만큼 어드밴티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내가 이 차량 뒤로 가면은 뭐 바람 같은 바람을 거나 그게 실제로 맞거나 놀래는 거죠. 그런 게 약간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큐브를 원래 먹어야 되는 되게 쓸모없는 큐브를 먹어야 되는 걸 안 먹, 그 어떤 차량 뒤에 붙으면 꽁무니에 붙으면 안 먹게 한다거나 뭐 요런 룰이 있는데 그게 이제 2인 게임이면 얼마나 발생할 확률이 그래서 3인도 조금 심심하다는 얘기가 있고 이거는 무조건 4인 최소 4인 정도는 해야겠네요. 4인이 베스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4인에서 5인인데 치아키님이 게임하실 때 과연 그렇게 주변에 4인에서 5인? 모이시겠죠? 뭐 모이시려면 모이시는 건데 뭐 주변 환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또 이게 또 단점이 거기서 또 발생되는 게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똑같이 지루해진대요. 저희 사이드 전에 평가했던 것처럼 네. 인원이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재미가 있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지루해진대요. 좀 늘어지는 감이 있대요. 이게 어렵네요. 그 5명이 다 같이 좋아해야 그 지루함을 이기면서 게임을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한두 명 지루하면은 게임이 그렇게 진행되기가 어려우니 그것도 그쵸. 어려운 부분이네. 그쵸? 그리고 아까 보니까 한 바퀴를 그냥 한 번에 네, 한 바퀴 돌아요. 그렇게 뭔가 그게 잘은 안 터져도 뭔가 메커니즘상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뭔가 요소가 나오는 요소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면 조금 저는 위험하지 않을까. 백빌딩이다 보니까 그래요. 네, 백빌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거예요. 내가 금손이야 그러면은 팡팡팡 터지는 거고 똑같은 큐브를 넣었는데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잘 뽑고 그렇지. 누구는 못 뽑고 그래서 그런 양상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포지션이 애매하다는 거죠. 전략일 거면 완전 전략이든가 내가 판도를 지배할 수 있게. 네. 그렇군요. 그 약간 운적인 요소도 가미가 되니까. 근데 그거를 감안하신다면 할만한 게임이긴 합니다, 치아키님. 물론 저는 무조건 사지마 막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까드린다면서요. 까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구매는 물론 본인의 몫입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몫이지만. 저는 이 게임의 뭐 외적인 요소긴 한데 저희 레인티님과 저는 외적인 요소도 좀 게임에서 많이 보는 편인데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미풀들이 자동차 미풀이 너무 별로예요. 나무 토막이죠. 솔직히 요즘 나온 다운포스와 그 포뮬라 D만 봐도 어쨌든 자동차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게 자동차의 이런 모양이구나. 그건데 이거는 뭐 나무 토막에 색칠 칠해놓으면 그냥 내 색이야 그냥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건 너무 원가 절감을 위한 그런 게임은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살 거면 다운포스 이번에 나오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레이싱 게임이 워낙 많아서 대체제가. 네. 뭐 어쨌든 베리님은 이렇게 또 하나의 게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찾아보세요. 네. 진짜 있다면서요. 있다면서요. 뭔지 얘기해 주셔야죠. 장점 있죠. 장점. 찾아보세요. 장점이 없네요. 아니. 표정이 없네요. 아니요, 장점이 있어요. 그런 걸 다 이제 제치고서라도 재밌대요. 네, 재밌대요. 해보신 분들 평은. 사람 많으면 늘어진다면서요. 아니,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일부의 의견이니까. 근데 그거는 그리고 개취가 있죠. 그 말 그대로 그걸 다 좋아하면 지루하는 거 뭐가 없는 거예요. 네. 까요. 까드는 거. 그렇죠. 저희는 장점은 빼고 얘기하죠. 이건 여기서는. 아니요. 코너가 이렇지만 저는 그 게임을 그렇게 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뭐랄까. 저는 사고 싶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게임을 사기 위해서 해고를 하신다? 뭐 여전히 개취죠. 근데 그거를 하실 만한 멤버가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큰 관건이에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베리님께 여쭤보면 만약에 지인분이 와서 이거 같이 할래? 하면 1년에 몇 번 하실 것 같아요? 오를레앙은 1년에 한 번 한다 그랬고요. 카타는 한 달에 2-3번도 하신다 그랬어요. 오토모빌스를 산다 그러면 한 1년에 몇 번이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간 중에 몇 번 정도는 할 수 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겠습니다. 2번이요? 오를레앙보다 괜찮네요. 그러면은 오토모빌스나 이 오를레앙. 아니 그러니까 오토모빌스의 장점 그래요. 장점이 리플레이성이 좋다 그랬어요. 리플레이성이 자기 카드 그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리플레이성이 좋고. 어쨌든
베리님 기준으로는 오토모비스는 2 오를레양, 네. 그리고 카타는 12 오를레양. 카타는 12에서 24 오를레양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수치로 잡죠. 12 네. 오를레양. 저희 까드립니다에선 저희가 항상 이렇게 질문 마지막에 드릴게요. 1년에 이 게임을 몇 번이나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한 1, 2회 정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3회부터는 그냥 몇 오를레양. 그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오토모비스는 2 오를레양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땅땅땅. 네, 뭐 만족하셨으면 좋겠네요, 시아프님. 아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한글화를 직접 하셔야 돼요. 카드가 다 영문이에요. 저안 그리고 살래요. 개인 레퍼런스도 영문이에요. 안 살래요, 저는. 물론 간단한 영어기는 한데 장벽, 그러니까 영어 문구 자체 읽는 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단점이고 네. 그러면 그거를 사서 내가 한글화를 하고 돌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남성분들 사이엔 괜찮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끼리 레이싱 게임 좋아하시니까. 여성분들도 뭐 할만하면 할만한데 저 같은 경우에 그걸 할 거면 뭐 굳이 그거보다는 뭐 위너스 서클 이런 거 말 더 예쁘니까 네, 마해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전략하고 싶으면 뭐 진짜 루이스 앤 클럽 이런 게 더 나아요. 그냥 뭐 일러스트 이런 것만 봐도 훨씬 낫기 때문에 아무튼 네, 이 코너는 이 파일럿 코너는 계속 유지되면 참 좋겠네요. 몇 오를레양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치아키님 어쨌든 사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